안녕하세요. 오늘은 44번째 사주풀이 꿀팁 톡톡에서 16번 소 제목으로는 양의 목에 칼을 꼽는, 양의 목에 이 칼을 꼽는 거예요. 칼. 무시무시하죠? 칼을 꼽는 양인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가을바람도 좀 불고 그래서 제 사무실이 한강에서 좀 가깝거든요. 잠깐 바람 쐬러 갔다 와서 지금 촬영 중입니다. 양의 목에 칼을 꼽는다. 쉽게 해서 이제 칼을 쓴다. 칼을 쓴다는 건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칼을 쓰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신강한 사주가 좀 좋습니다. 칼을 쓰려면. 신강한 경우. 신강하다, 신약하다는 어떤 기운을 나타내는 건데, 어떤 체력적으로 한다면, 체력이나 체격으로 보면 덩치도 좋고, 그죠? 통뼈. 통뼈에서 칼을 쥐고 흔들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쉽게 해서 칼질하기 좋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이 피를 본다는 이런 거는요, 좀 기질이 강한 거예요. 살 종류에서는. 여기서 보세요. 신약한 사주의 양인. 양인이라는 건 양의 목에 칼을 꼽는다는 거예요. 칼을 꼽으면 피가 이렇게 떨어지죠. 자, 신약한 사주에 양인이 있으면 기질이 강해서 신강한 사주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인살을 공부하시면서 어떤 경우가 양인살이고, 그 다음에 양인살의 특징은 강기질이야, 강기질. 사주가 약해도 기질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깡다고 이제 깡다고. 태권도 구단하고 골목에서 매일 양아치, 좀 표현이 그런데, 양아치처럼 맨날, 싸움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싸움은 누가 이겨요? 키가 작고, 태권도하고는 안 다녀도 깡다고, 기질로 하면 어떻게 돼요? 태권도 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양인살 하면은,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간, 하늘의 기운이 갑, 병, 무, 경, 임. 음간은 을, 정, 기, 신, 개. 자, 요렇게 양간 양인과 음간 양인 따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사주에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 어떤 틀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양인이라고 해요. 양인. 그래서 이 양인살 하면은 요런 종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양의 목에 칼을 꼽는다는 거는 뭔가 깡다구가 있고 기질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사주가 조금 신약해도 양인이 있으면 기질이 강해서 신강한 사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주 분석할 때 한번 참고로 보세요. 자, 이제 양간의 양인은 갑은 묘를 만날 때. 자, 요런 경우죠. 갑이 요렇게 만날 때, 이거를 우리가 양인이라고 해요. 양인. 갑이 묘를 만날 때. 병화나 무토가 오를 만날 때. 자, 화와 토는 같이 간다고 그러죠. 화토일체. 이렇게 화토일체, 화토. 화와 토는 한 몸이다. 이렇게 화토일체. 그래서 병화나 무토가 오를 봤을 때 양인이라고 하고, 경금이 유를 봤을 때 양인.
임수가 자를 만났을 때 양인. 이거는 이제 겁재의 성격 같다는. 겁재는 어떻게 배웠죠? 겁재는 자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른 경우죠. 자 이렇게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른 경우를 우리가 겁재라고 표현도 해요. 그래서 양인은 겁재의 성격을 띈다. 갑은 묘를 만났을 때, 병화하고 무토는 오를 만났을 때, 경금은 유를 만났을 때, 임수는 자를 만났을 때 양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음간은 조금 달라요. 음간은 을목이 진을 만났을 때, 정화하고 기토는 미를 만났을 때, 신금은 수를 만났을 때, 계수는 축토를 만났을 때 양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자, 이 겁재니까 찾기 쉽죠? 그런데 이건 겁재 그런 성격이 아니고 전혀 다른 틀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자, 연상기억법으로 을진이라는 애가 있어요. 장난꾸러기 을진이가 심술로 꾀죽에다가 경기미를 넣었다.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네. 을진이가 심술로 꾀죽에다가 경기미를 넣었다. 이게 양인이야. 그러니까 이 심술꾸러기도 어떻게 돼? 기질이 강한 거죠. 웬만하면 이렇게 겁신나서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강하다. 기질이 강하다. 그래서 양인은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연상시켜서 외우세요. 일간의지로 지지를 본다. 일단은 주로 일간의지죠. 일간의지로 본다. 일간의지로 본다. 힘으로 지나친 왕성함과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기운이 3개 이상, 한 사주에서 3개 이상 있으면 이때는 지나쳐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상현상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는. 그래서 맹하나 농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맹하나 농하.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든 너무 지나치면 안 좋죠. 자, 이게 적절하게 한두 개 있으면 은근과 끈기, 과감성, 모험심, 겉으로는 어떻게 돼? 유한 것 같은데 안으로 강하다. 숙살의 칼바람. 이런 표현은 정말 무섭죠? 칼바람. 요즘에 정치적인 거 북한에서 얘기하는 숙청한다. 숙청. 아니면 칼바람 난다. 즉, 권력과 형을 주관한다. 형. 이것도 칼이죠? 칼. 권력은 반드시 칼을 쥐고 있죠? 이렇게 연관시켜서 읽으시면 돼요. 자, 이제 예를 보면은 양인이 어떤 경우에 작용하는지 보시면 음간이 지나치게 신강할 경우 양인은 반가운 존재로 활용된다. 이 사주에 보면은 자, 토, 화 이렇게 됐죠. 그럼 자, 기토 일간 중심으로 해서 비견 겁재와 인성이죠. 인성. 자, 이거는 편인, 정인. 이게 다 한 편이에요. 자, 엄청 강한 사주죠. 그런데 음간이라고 해서 음간. 기토는 당연히 음간이죠. 여기 음간. 기토가 음간. 자, 음간일 경우는 양인이 있으면 그걸 반긴다는 것. 즉, 자, 이 기토, 아까 여기 일간의지라고 했죠? 기토 일간에서 이 미토는 양인이죠? 또 기토 비견이 깔고 있는 이것도 양인이죠? 이렇게 이 양인이 깔고 있으면은, 요럴 때는 아주 잘 써먹어요. 그래서 칼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사사주입니다. 남자인데 의사사주예요. 양인이 있다. 지지난 시간에 배운 현침살이라는 거 있었죠? 뾰족해서 침을 놓는다. 거기도 날카로운 칼을 메스라고 하죠. 메스. 날카로운 칼도 돼요. 이런 게. 현침살 이렇게 있는 것도. 그러니까
현침살과 양인이 같이 가지고 있고 신강한 사주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칼질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자기 길을 가고 있죠? 천직이요, 천직. 자기 하늘이 우주가 나한테 준 직업을 갖고 있나. 이런 경우는 운의 영향도 안 받아요. 네, 그렇게 된 경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남자 사주인데, 정해, 계묘, 갑오, 기사, 이렇게 사주가 되어 있는데, 자, 갑목 입장에서 양간인데, 묘를 만났어요. 묘를 만났죠? 이게 양이네, 이렇게. 자, 이것도 역과 비슷한데, 이 오자가 있는 이 자태가, 이것도 어떻게 돼요? 현침살이라고 그랬죠? 얘도 현침살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양인과 현침이 겹쳐버리면 피를 보는 일에는 아주 적합해요. 요건 이제 정육점 하는 거. 정육점 하는 남자의 그 사주. 이거 본인 자기 일하고 있죠? 피를 보는 거. 이것도 똑같이 피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자, 병화일간인데, 병화는 양간이죠? 병화일간인데, 양이 이렇게 끼고 있죠? 이렇게 양인. 자, 그러면, 이 병화일간에서는 양인을 끼고 있고, 똑같죠? 이것도, 자, 현침살. 자, 우연히도 피를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현침살이 있으면, 자, 수술할 때 현침은 예리하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꼼꼼하게 해야 되죠? 현침의 의미는. 그런데 정육점에서 죽어있는 동물을 이 뼈와 살 이렇게 발라내고 하는 그런 거는 사실 이렇게 현침이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고기를 예쁘게 어떻게 해요? 살을 잘 발라내겠죠? 상당히 좋은 거 이런 경우도. 근데 이렇게 정육점에서 하는 이 남자는 어떻게 돼? 큰 위험 부담은 없죠. 뭐 이게 수술이 잘못된다든지 어떤 의료사고나 이런 걸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죽어있는 동물을 칼질하는 거니까. 피는 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현침살이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고 예리하게 어떤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근데 이 사주의 지금은 이 검사 사주인데 상징적인 피예요. 상징적인 피. 칼. 그죠? 우리가 지금 뭐 이슈가 되는 게 뭐야? 윤석열 검사가 칼을 뭐 어디 겨눈다? 조국을 겨눈다? 막 이러죠.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지금 칼은 없잖아. 상징적인 칼이야. 여기서도 이 검사로 쓰일 땐 요게 실제 피보다는 상징적인 피를 볼 수 있는 거. 내가 그런 일에 종사한다. 근데 이 사주에 딱 어떻게 돼? 사주가 이렇게 세 개 있는데 특징이 똑같죠? 양인과 현침살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하는 일에 타고난 사주에서 우주가 나한테 준 달란트를 이렇게 잘 쓰고 있는 이렇게 사주예요. 자, 이런 사주는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운과 크게 어떻게 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내가 우주가 나한테 준 달란트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운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음간이 지나치게 신강한다. 이 음간인데 비견겁제와 인성으로 묶여 있죠. 8글자 중에서 7글자가 어떻게 다 내 편이에요. 이럴 경우는 음간일 경우 양인은 반가운 존재로 이 사람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자, 주어진 일을 잘 정말 맞는 걸 선택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양인살 하면 양인이 사주에 어떤 형태로 놓여 있는지 이제 그걸 일단 아셔야 돼서 갑은 묘를 만날 때, 그러니까 이 갑이 묘를 만나는데 이렇게는 기둥이 안 되죠? 그죠? 이때는 여기에 인이 올 때만 가능해요. 인이 올 때만. 잘 아시겠지만. 근데 묘가 왔다는 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월지 바로 있질 않고 옆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묘를 만났을 때 양인, 병화가 오를 만났을 때 양인, 그죠? 무토도 오를 만나면 양인, 경금이 유를 만났을 때도 양인, 임수가 자수를 만났을 때도 양인. 자, 이게 여기 힘이 강한 거라고 그랬죠? 은근, 끈기, 과감성, 모험, 숙살의 칼바람, 그 다음에 힘으로 밀어붙이는 힘, 은근과 끈기,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옛날 이렇게 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 야, 너 이제 임자 만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 나온 임자예요, 임자. 이게 상당히 강한 힘이죠? 이게 또 간여지동이 되니까 더 강해, 이런 경우는. 간여지동에다가 양이냐, 양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강한 힘이에요. 오죽하면 이제 임자 만났다고 그러겠어요. 끈질게 물고 늘어지는 거야, 양인. 자, 음간일 때는 을목이 지를 만났을 때, 정화하고 기토가 미를 만났을 때, 신금은 수를 만났을 때, 계수는 축을 만났을 때, 을진이가 심술로 깨죽에다가 경기미를 넣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가요. 연상기억법으로 기억을 하면, 그래서 연상기억법으로 기억은 오래. 자,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공부하는 요령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약한 사주에 양인이 있으면 기질이 강해서요, 신강한 사주 같은 결과가 가져온다는 거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런 거. 신약한 사주에서 양인, 지난 시간에 배운 괴강, 백호, 간여지동, 양간, 그 다음에 뭐 현침살, 이런 경우 있는 경우는 신약한 사주에 신강한 사주처럼 강기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하든 하는 일에서 적극성을 띠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처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양인살의 종류가 사주 구성할 때 어떤 게 들어갈 때 그것이 양인이고, 그 다음에 신약한 사주에서도 양인이나 백호, 괴강, 그 다음에 현침살, 간여지동 같은 경우가 있을 땐 신강한 사주처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기억하세요. 이렇게 조금 피 본다는 말이 좀 징그럽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 자, 우리가 기억하기는 좋아. 이렇게 양의 목에다가 칼을 꼽는 거, 그래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기억하셔요. 제가 웬만하면 그래서 강의할 때 꼭 이렇게 어설픈 그림이지만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림을 보고 연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양의 목에 칼이 꽂힌다. 그래서 양인, 요 칼도 짜죠. 양인 이렇게 되면 양인. 양의 목에 칼을 꼽는다. 그래서 피를 본다. 이 피를 보는 건 여러 가지 경우죠. 자, 의사일 경우 정육점에서 피 보죠. 그 다음에 상징적인 피를 보는 거, 권력을 쥐고 있는 판검사, 경찰, 군인, 검찰 이런 경우, 자,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인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가을도 조금씩 깊어져 가는데 환절기니까 건강 잘 챙기세요.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편안한 저녁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